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변호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변호인들의 그 참석 없이 차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제 차에서 태블릿 PC와 그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법 행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 국상우 검사를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 제가 이번 부정 선거를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대검은 이 사건을 국상우 변호사에게 배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를 이제 불법적으로 수색을 하고 수색 영장을 집행한 그 검사에게 이번 불법 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또 하라고 배정을 하는 건 그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러면 저희가 국상우 검사를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국상우 검사에게 배당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투표용지를 건네주신 우리 이종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4월 15일 17시 구리체육관에 대표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거기서 도착해서 대기하던 중 행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투표함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참관인으로 지켜보고 있던 중 의혹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시경 정도 투표가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선관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 사람이니까 안 맥히는구나. 이래서 다시 그 책임자를 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요청을 했더니 경비대장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께서 선관위 또 직원들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상당히 소란해졌겠죠. 그러면서 경비대장 말씀이 제 관할이 아니니까 선관위 직원한테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한테 얘기해 봤댔자 동문서답 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선관위원장으로 계시는 분한테 단상으로 올라가서 신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으니 이중으로 요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잠시 후 이제 오시게 됐어요. 현장에 와서 투표용지를 발견하시고 검토해서 본 결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이게 답이었었습니다. 저 같아서는
의혹이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막아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의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선관 투표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요 중지를 안 시키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어보세요 한 게 답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3, 40분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무래도 요시찰이 됐었겠죠. 그 중에 여러 한 사람들이 여기도 의혹이 있습니다. 저기도 의혹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신고를 하였지만 너무나 제가 흥분된 상태였었고 진행 과정도 중지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한테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 용지가 제가 우리 옆에 계시는 민교 의원님한테 전달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투표장에서 용지를 받고 거기에서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선관 창관인한테 신고해 봤댔자 갑론을박이 될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관위원장한테도 신고를 해서 어떻게 한 투표함에서 나왔는데 용지가 이중으로 나오는 게 교문동과 인창동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에서 나오고 그랬으면은 아마 이중으로 나왔으면은 착시 현상이니 뭐 이래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제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의혹을 제가 밝혀본 데들 답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의혹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밖에 있는 차로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제가 화장실에서 확인해 본 후 자동차에 제가 실어놨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의혹을 밝히려고 우리 지역의 당사자인 이름을 거명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후보자 나택은 후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납시다. 선거 개표 참관인으로 제가 갔더니 의혹투성이더라. 그래서 문자 내지는 사진도 제가 찍은 거를 발송해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잘 안 받고 해서 제가 부딪히면은 용지도 보여주면서 그거를 신고하려고 했었으나 연결이 안 돼서 야당으로 계시는 중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그분한테도 역시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이번 투표에 의혹이 상당히 있으니 절대로 의원님이 문자로 제가 보낸 겁니다. 떨어지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 오전 신청을 하시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으니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십시다 하고
문자를 한 서너 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분 사시는 부영아파트 5단지라는데도 물어물어 찾아가서 노크도 해봤지만은 열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역시 이건 안 되겠구나. 심지어 우강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우혹투성이인 의원님의 투표를 재검표할 수 있게끔 보정 신청을 하십시다. 비용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지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장님만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줘서 제발 의원님한테 제가 제보할 일이 있으니 저를 만나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로 문제로 제가 저기에서 문자로 보낸 거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런 거는 보시더라고요.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똑같이 그 사무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또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민경 의원님의 생각이 나서 제가 여의도로 찾아와서 방문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으니 이런 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맹세코 제가 절도라든지 절취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저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개표 참관인으로 한번 참석했더니 대한민국이 5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여태 외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요번 투표 결과를 개표 참관인 이틀 투표 참관인 이틀 개표 참관인 한 번 지켜본 결과 동남아의 미개국 수준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일이 있으니 특별히 선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에 응해서 성실히 제가 그 결과를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맺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정리를 하면요. 그 민경욱 의원이 그 흔든 6장 투표지를 공익 제보하신 분인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6장이 부정선거의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걸 이제 도둑 맞았다고 했잖아요. 탈취당했다. 근데 그거 CCTV가 없는 체력 단련실에서 뭐 도둑 맞았다 이런 이제 해명도 나왔는데 그런 해명은 맞지 않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투표 참관인으로 참가했다가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고 그러니까 한 투표하면서 색깔 2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투표지 색깔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기표도 안 된 게 무더기로 나오고 해서 이상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다시 카운트해야 된다 그러고 선관위 직원도 부르고 경찰 불러라 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마저 선관위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그럼 경찰이 와서 조사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은 나가라 그래서 경찰이 아무 개입도 못하고 나갔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분이 6장을 말하자면 야 이거는 중요한 증거니까 내가 이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익제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 지역구의 의원한테도 말하자면 시도를 해보고 이랬는데 다 안 받아서 결국 용감하신 민경욱 의원을 찾아서 전달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제보거든 저는 이제 문희점 선생을 예를 드는데 문희점 선생이 중국에서 모카씨를 가지고 나온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우기겠죠. 그러나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 우리 목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큰 공로를 세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 6장이 이번 부정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분은 탈취범이 아니라 공익제보의 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의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관위에서는 탈취범으로 몰고 이제 검찰 수사까지 벌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 사실을 명백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이분께서 여러 번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거를 뭐 탈취라는 이야기를 듣게끔 가지고 나왔느냐? 그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같은 투표함에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선관위에 항의를 하고 다음에 선관위 그 위원장인 판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은 기다려 보시죠, 믿어 보시죠 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선관위 직원들이 육탄으로 막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낙담을 한 겁니다. 여기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이 안에서는 자기의 그 부정선거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그런 차에 어떤 분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주면서 이것도 좀 신고를 해라 했던 거죠. 그때 이분은 이 안에서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공익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저와 연관이 됐고 저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중에 나가서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나가서 한마디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안 서세요? 같이 소식 조금 뒤로 오면 안 될까? 옆에 서시죠. 저기 또 괜찮아. 예, 혹시 오실 거예요. 오시고 털썩 앉으면 안 돼. 있으면 네, 하시고. 털썩 앉으면 안 돼. 이렇게. 높이도 돼.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반가워. 시연.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 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지금 잡고 있는 투표지 분리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 검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셀프 검증이라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우리가 고발 피고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도 모르는 기계를 갖고 시연을 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음주운전 시연해 보이겠다고 말짱한 정신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종원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선생님께 투표용지 6장을 주셨다는 분이 누구신지 좀 공개를 부탁드리고, 또 선생님께서 대표 참관인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정당에서 추천을 받으신 참관인이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참관인이신지 그것도 좀. 저요? 예. 정당에서 추천했던 참관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셨던 거예요? 얘기 안 그거는 얘기 안 내겠습니다. 왜 혹시 공개가 좀 어려우신가요?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저 이종훈 그러면 그 6장은 혹시 어떤 분이 선생님께 건네주신 건지 좀 공개해 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사무원쯤으로 되시는 분 같아요. 뭐 나이는 한 중반 정도 되고 그런 분이니까 제가 그 뭐 보기 전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착의는 대충 알지만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거나 남자 50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신원이나 이런 거를 선생님과 알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그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의원님, 그 시연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증명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증거보전 신청을 서버도 했고, 그다음에 통신 투표지 분류기, 이들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전자 개표기, 또 투표지 발급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제3자에게 그날 있었던 상태로 받아서 검증을 받는 게 옳습니다. 제3자에게 맡겨서.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서 나타났죠. 그거는 리셋을 하면, 컴퓨터 리셋을 하면 원래대로 착한 중립적인 기계로 변합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조작이. 그런데 지금 아니, 발표 여기서 당일날에 조금 있었던 땡기면 거는, 돼요. 대표 빼가지고. 당일날 있었던 것은 오염된 기계였다고, 빼가지고. 프로그램이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달 동안 야식 먹어가면서 중앙선관위가 퇴근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기계를 만지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나 상식에 비추어서도 옳지 않은 시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그 분류기라는 거가요. 지금 구리선관위에서도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취재 가서 잡았고 사진을 컴퓨터 공학자 벤자민 웰커슨 선생이 이걸 사진도 찍었거든요. 근데 회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컴퓨터가 장착된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장착된 분류기는 선거법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같은 작은 선거에는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왜 못 쓰게 되어 있냐면요. 조작이 용이하고 이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시연을 오늘 한다는데 시연에는 조작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시연해야 되는데 정상값을 놓고 정상적으로 시연하면 정상적인 기계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부여에서도 나왔지만 조작값이 들어가서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게 그때 발견됐어요, 부여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분 같은 참관인이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다시 검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다시 재검표를 하니까 400 몇십 표 중에, 그 중앙일보에서도 모두 나온 거 아닙니까? 400 몇십 표 중에 한 70여 표가 이 차이가 나, 70표인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표가 차이가 나서 정진석 후보가 재검표하기 전에 졌는데, 재검표한 다음에 역전해서 정진석 후보 표가 많이 나온 걸로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건 현장에서 발견된 거고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리셋을 하고 다시 하니까 정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연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리셋, 다시 말해서 정상값으로 정상 기계로 해놓고 시연을 백날 한들 그걸 조작값을 우리가 넣어서 조작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상적인 시연회를 하려면 컴퓨터 공학자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분들 입회하에 며칠이 걸려서라도 조작값을 넣고 조작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시연을 해야 제대로 된 시험이지. 아니 정상값 넣고 정상적인 기계다 하고 시연을 하면은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종환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화장실에서도 확인하고 들고 나와서 차에 실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6장을 낱장으로 들고 나오셨는지 화장실에서 아니면 뭐 봉투에 덮어서 받아서 말아서 주더라고요. 뚫뚫 말하세요. 말아서. 그 뚫뚫 마른 그 투표용지를 손으로 그냥 들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죠. 바지 주머니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네. 도대체 뭔데 좋나 해가지고 한번 펴봤습니다. 확인을. 그랬는데 전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 신고해 봤댔자 갑론을박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데 가서 일단 그냥 넣어놨습니다. 차에 어디에 넣어?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의자에다 그냥 놨었어요. 그럼 나태근 후보랑 주광덕 의원 보내준 문자와 사진에도 투표용지 6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직접 만나면 그거는 설명을 드리려고 소지하고 갔었던 거죠. 그리고 개표장 밖으로 들고 나올 때 이게 불법이다라는 거는 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당한 방법이고 까지 하셨는데 다른 부정 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기자님도 알다시피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 선관위원장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켜봅시다. 믿어보세요. 이거만 한 투표함에서 이중으로 종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벌써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 그거를-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 투표용지가 2가지 색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구랑 비례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제가 비례 용지니 뭐니 그런 거 정확하게 제가 알겠습니까? 비례 용지 용지 기르니까 기르 사진은 다 찍었으니까요. 또 위원장님도 와서 만져보고 이상이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서 이건 좀 이상이 있다. 이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선관위원이 와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가더니 컴퓨터를 뒤져보는 것 같더라고요. 후에 돌아와서 위원장님이 한참 계셨습니다. 저희도 또 막 항의도 했고 거기 다른 분들도 또 항의하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가서 선관위원이 자기 책상에 가서 컴퓨터를 뒤져본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그거 개표기가 읽을 수 있는 용지는 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인쇄소가 틀리다 그랬어요. 참 인쇄소가 틀려서 종이색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서 아니 인쇄소를 구멍가게에서 맡겼습니까 하고 제가 항의도 했었고 기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그게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연두색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연두색과 하늘색 뭐 비슷한 같은 투표함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비례 투표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항의를 하신 거죠. 다른 곳에서 왔으면 몰라도 한동에 있는 같은 통에 어떻게 다른 색깔의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느냐. 법으로는 그 연두색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다른 그 불법 용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참관인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거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선관위원장도 한번 믿어보시죠 라고 답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중요한 게요. 한 투표함에
그 나왔대는데 선관위는 그 다음에 민경우 의원이 6장 흔드니까 탈취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자녀 투표용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공익제보자가 말씀하신 건 투표함에서 나온 거를 거기서 난리 나니까 개표 사무원이 그렇게 누군지 50대 중반이 전달해줬다. 이상하니까 가서 제보해봐라 이렇게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는 자녀 투표지라. 자녀 투표지는 투표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녀 투표지라는 건 뭐냐면 투표하고 남은 투표 용지거든요. 이건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갔으면 그거 자체가 불법 선거이고 부정 선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녀 투표 용지라고 하는 것은 수만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장만 찍으면 유효한 기표 용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투표함과 투표 종료가 되는 시점에 투표함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약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지체 없이 자녀 투표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이첩한다, 옮긴다,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죠.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은 부정선거가 될 수 있으니 투표 종료가 되면은 떼놔라. 이게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개표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보지도 않는 곳에 가방을 놓고 CCTV도 없었고 문도 열려 있었고 다음에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걸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가 맞질 않아서 그걸 확인하려고 가져왔대요. 세상에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면 이 부분에서 다 헛웃음을 웃어야죠. 아니 투표 다 하기 전에 그런 걸 세볼 이유도 없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었겠네요. 그래서 봉인 풀고 한참을 놔뒀다가 나중에 봉인을 닫고 가져왔더니 봉인 푸는 것도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는 걸 아시겠죠? 그랬더니 6장 제가 6장 흔들 때까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부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관리 부실이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부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번 시연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고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시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 시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주 측정도 당일만 유효한 거고 개표 시연도 당일 조건으로 유효한 겁니다. 오늘 하는 선관위 시연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술 깨고 나서 직접 측정하는 셀프 음주 측정입니다. 민희 형께 여쭤보고 싶은데 JTBC 강민구입니다. 그 앞선 의정부지검 검찰 조사 받으실 때 이종원 선생님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셨는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쭈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 자명하죠. 말하는 순간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공익 제보자 선거와 관련해서 공익을 제보하는 분이 계시고 저는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공익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 그 방송이나 그러니까 그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걸 어겼을 경우에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인가요? 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익 제보자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진술에서도 공익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되는 것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기자님들도 저 취재원 보호하잖아요. 취재원 다 깝니까? 취재원 보호 그거랑은 제 생각에 아니, 그건 같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 수사기관이 그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조사에서는 제보자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시는 이유를 좀 여쭈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 계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연히 옳은 일을 옳다고 한 것 같고 제 입장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발견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지불해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그거를 사진도 찍고 그런 걸 발견하세요 하고 참관인을 모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당한 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의혹이 상당히 있구나 해가지고 먼저 말한 대로 지내왔으나 저로 인해서 민경우 의원님이라든지
기타 제3의 그 성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제가 어저께 그 발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드려서 오늘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만약에 사건 이게 부정 투표를 파헤치는 수사라면은 제가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검찰과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사건 잡범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분의 성함을 밝히고 그러는 게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검에 그 투표용지를 갖다 주고 이게 어떻게 개표장까지 오면 안 되는 물건이 개표장으로 누가 가져왔는지를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조사라면은 제가 뭐 밝힐 수도 있었겠죠.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지금 제보자께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진상을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련됩니다. 예,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262조의 2항에 보면요, 우리가 그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인데 보복범죄를 아주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특정범죄에 대해서 보복 신고를 했을 때 범죄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을 피하고자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관조차도 조서에다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그 수사 기록과 개인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단서를 제공한 이분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분이 대검에서 민경욱 의원이 대검에다가 그 수사 의뢰를 했는데 대검에서 요청이 왔다면 당연히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서향기 목사의 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절취 사건으로 해가지고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이것을 발견하는데 지목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공개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칫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 이종원 선생님, 아까 사무원이 개표 사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6장 주셨다는 사무원. 사무원이라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평소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뚜들만 종이를 손에다 딱 쥐어줄 때 항상 그 자리에서 이게 뭐지 하고 해보는 게 상식적인데 화장실에 가서 좀 후미진대로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입구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좀 후미진대인데 거기에서 의혹이 있으니 밝혀달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줄 때는 거기서 밝혀라 하는 뜻으로 준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거기서는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나요? 네? 그 6장 투표용지를 건네주신 그 분께서 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거 입수해서 드리게 됐다라는 취지는 말씀. 그런 정황도 없었거니와 그분이 그런 거를 주면서 또 어떻게 했으니 밝히고 뭐 이렇게 하고 주겠어요? 의혹이 있는 용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그 말 억양도 제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인지한 거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거기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게 된 거죠. 전달받은 거죠. 투표용지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건 뭐 용지다 뭐다 이런 건 그렇게 길게 얘기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사실은 신혼불상의 분이 어쨌든 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요시찰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소란을 피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봤을 때에는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보다 저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찰이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 부르는데 경찰을 쫓아내는 게 성관이더라고요. 성관이 직원의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게 경찰이. 그러면은 저는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위원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구나 해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참관인 사진에서 그 사진이랑 그 투표용지 보관되어 있던 체력관련장에서 이제 보관 사진들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선생님이 직접 찍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제보를 받으신 건지. 제가 찍은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그 또 뭐 여자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또 저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직접 받으셔가지고 이제 조사하신 건가? 그 사진들도 예, 또 그거 개표 진행 중에는 또 여기도 의혹 있다 저기도 의혹 있다 이렇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개표 참관인들한테는 좀 용감하다고 좀 봐줬나 보죠. 제가 많이 싸우니까 거기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요시찰의 인물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행동 거지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태근 전 후보님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셨는데 안 닿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써요. 다 닿았어요. 카톡이라든지 문자 이런 거는 다 보내서 읽으셨는데 예. 무응답이셨으니까 또 나태근 위원장님은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저 처음 출전하신 분이고 경험이 없으시다 하는 걸 제가 느껴서 야당의 중진이신 주광덕 의원님을 이거를 만나서 공개도 하고 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택까지 방문하고 심지어 사무실을 가서 예. 그 사무관하고 선생님 아까 표현을 제가 빌자면 대의를 위해서 뭐 제보를 하신 거다라는 취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개표 참관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특정 정당 내지는 후보의 추천을 받아서 그 몫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뭐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뭐 통합당 몫으로 들어가신 건지 그 말씀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제가 그거는 뭐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질문을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민혜 의원님도 훌륭한 공익제보자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선생님께서도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옳은 일을 하신 거는 당이 누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당을 못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변호인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로 상세한 얘기들은 수사기관에서 아마 소환이 오면은 가서 거기서 근데 그 수사기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에 대해서 못 밝히시는 이유가 저희는 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정당 추천 그 참관인 정당에서 것은 책임을 맞습니다. 지고 선생님을 개표 참관인으로 추천을 한 건데 책임은 그 공직선거법에 정당 선생님, 참관인들 직접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하시고요. 직접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본질이 중요하죠. 예. 오늘 혹시 이종원 선생님 오늘 혹시 실례지만 저기 배지하고 넥타이에 좀 태극기 문양이 눈에 좀 띄어서 여쭙는데요. 그거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 제가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JTBC 기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까 선생님 아까 공익제보자 보호와 취재원 보호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제 이미 이종원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을 오늘 하겠다라고 먼저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사실 공익제보 보호 지금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와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개인 신원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 건데 지금 소속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소속 정당이 아니고요. 본인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개인 신원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의 대상에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적 이념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감정보입니다. 지금 본인한테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어떤 정당이냐 이런 것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도
이 본인이 사는 주거지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이 개인이 특정이 돼서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서 수사기관도 함부로 개인정보 취급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건 자동으로 다 밝혀지지 않고. 제 궁금하시면은 262조의 2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262조에 있습니다. 투표용지 6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 6장이 왜 거기서 투표함이나 하고 거기 대표 사무원이 됐든 누가 이상해가지고 저분한테 전달한 거 그게 민경욱 의원한테 온 사실 거니까. 6장 이야기는 앞서 계속 하신 것이고 오늘 공익제보자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오신 분이 또 다른 분 아니, 시민불상의 분한테 제보를 받는 그런데요. 식이시니까 예, 그게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거기 태극기가 왜 집요하게 태극기를 물어보시고 집요하게 아니라 한 번 태극기가 여쭙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달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 흔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분은 현충일 날 집에 태극기 안 답니까? 제가 이해를 오늘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넥타이를 잡은 건데 개인 취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색이 달랐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달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혹시 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투표 그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이 그 우리 지역에 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데 거는 모르지만 그거를 쏟아봤을 때 용지가 환연하게 틀려요. 연녹색하고 좀 허옇고 색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게 의혹을 제기하게 됐던 시초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또 경찰이 왔다가 선관위가 쫓으니까 한마디에 다 쫓겨나가고 또 선관위에 가서 따지라 그러고 선관위에 또 따지니까 또 안 돼서 제가 위원장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런 걸 말씀드려서 위원장이 와서 보고 용지가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 선관위 직원한테 이거는 좀 이상이 있네요 하고 물었더니 이 양반이 자기 답변을 못하고 인쇄소가 뭐 틀린 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에 무슨 구멍가게에서 하는 인쇄소도 아닐 테고 뭐 이래서 신랑이 하던 중에 이 양반이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뒤져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러이러한 용지는 가능합니다 하는 걸 설명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저를 달래느냐고 한번 믿어보시고 지켜보십시다. 이게 답이었었습니다. 그럼 선관위 답은 투표용지가 같은 종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답을 받으셨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선생님께서 각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투표함에서 다른 색깔이 나왔다. 뭐 그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6장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둘 각각을 놓고 보면 뭐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죠. 거기서 그런 소란을 피우는 거는 거의 3, 40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위원장까지 내려와서 확인하고 위원장도 거기서 서 있던 게 오래됐었어요. 오랫동안 서 계셨는데 이렇게 그거를 부연 설명하고 항의를 해도 답이 없는데 거기서 뭘 가지고 또 제가 의혹을 제기하겠으며 또 그분이 제가 난리치는 걸 보고 와서 이제 좀 뭐 자기 딴에는 뭐 용감하다라든지 기타 이래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표용지 6장은 가짜 표인지 알고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뭐 가짜고 진짜고 이런 거는 뭐 저 생각을 안 그럼 그 표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예, 의혹이 있다 하니까 뭐 제보를 받았으니까 의혹이 있구나 해가지고는 가져왔습니다. 과거 민경욱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그 사전 투표함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본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사전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구체적인 그 근거는 좀 뭘로 잡고 계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거기에서 그 나왔다 그 개표함에서 나왔다 하는 걸로 저도 짐작을 했고 거기서 나온 거를 준거로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짐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 나온 건 거기서 그렇게 알지 그럼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 용지가? 개표소니까요 거기가. 그러면 그 투표용지를 발견했을 당시가 본 당일 투표함을 열기 전에 사전 투표함을 여는 시점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사전 투표함을 보통 먼저 개함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를 개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전 투표함을 열었을 때 색깔이 다른 게 나왔잖아요. 예. 그 시점이 이제 당일 투표함도 개함을 했을 시점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함만 개함을 했을 그 개표 초반 시점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초반으로 생각이 들죠. 10시경이니까. 10시경이니까 그리고 뭐 당일 투표를 먼저 하고 또 사전 투표를 나중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리가 비면 갖다 쏟아 붓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투표용지를 신원 불상자한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시 얼굴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상착의는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려고 뭐 이렇게 시도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안 했습니다. 저한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도 제보해 주시고 같은 분이세요? 아니 다른 분들 여자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번호 묻고 이래서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카톡으로 사진도 여기 있는 거 찍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 또 보내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는 그 딱 정상적인 비례용지 같은 그 연독색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 어디가 찍혀 있었는지 그것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아니 가까이서 그런 거는 다 확인을 했죠. 근데 뭐 그게 직접. 한 정당에 뭐 이렇게 찍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가 뭐 또 여기서 뭐 그렇게 뭐 어디 정당에 보고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 대로니까 이건 종이 가지고 제가 그때는 의혹을 하면은 일단 개표 중지를 시키고 또 위원장께서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설명이 있은 뒤에 다시 진행되는 거로 생각이 됐는데 아까도 또 말했지만은 경찰 와서 신고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경찰 위에도 보호를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더 그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처음 출연하시게 된 게 제보를 직접 하셨던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찾아내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신원 미상자분이 어쨌든 찾아내면은 결국 나타날 텐데 그분과는 어떻게 뭐 대면을 해서도 대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서양기 목사님이라고 여기 공명선거 시민단체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지난 뭐 오구 대선서부터 계속 시민단체 생활을 해오신 분이 방송을 하는데 이런 걸 방송에서 제보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그때 저희 방송에서도 내보냈는데요. 사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서양기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 투표용지가 개표소에서 나왔는데 아무 때도 안 찍은 게 이 무대기로 나왔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어떤 분이 가져 나와서 자기가 사진을 제보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현물을 봤다든지 이건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방송에서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거 이상하다. 저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무데도 안 찍은 게 무효표가 이렇게 무대 위로 나온 게 첫째 이상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선거 감독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종이었어요. 선거 감독관 도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지금 기표 도장도 없는 게 한 장도 아니고 무대기니까 이건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한 거죠, 서영기 목사님. 지금 6장이 있는데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리시 선관위와 검찰에 요청합니다. 그 앞과 뒤에 있는 저 투표용지는 지금 갖고 있는 건지, 그 가운데만 없어졌는 건지 없어진 건지를 그 구리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뭉텅이로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